자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국내에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 전파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제 또 봄이 되면 4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지금 일단 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요, 전문가님.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는 코로나 피해주들, 수혜주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. 왜냐하면 워낙에 또 내성이 많이 생기기도 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시나요, 전문가님? 일단은 최근에 이제 변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변이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온 게 왜 집중적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변이가 기존에 지금 임상 2상까지 진행된 백신들이 효과가 좋으면은 이 회사들에서 이제 개량 백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텐데 일단은 그 개량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는 뭐 영국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아공 쪽이 좀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관련된 변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확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죠. 70% 이상 또 감염률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확산되는 것도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감염이 됐었던 사람들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확진해서 치료가 됐지만 이제 다시 변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뭐 변이가 또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변이가 일어나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쉽게 좀 수그러들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 확진자가 이제 50만, 60만까지 가다가 지금 다시 40만대로 좀 떨어지기는 했고요. 또 국내도 확진자가 뭐 1000명대에서 지금 이제 또 400대 이하로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방역을 하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. 이게 뭐 자영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되고 또 방역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좀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변이가 조금 다시 침투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또 다시 한번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지금 진단키트 시장이 뭐 수출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. 올해도 뭐 여전히 수출이 조금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.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파우치 소장 굉장히 좀 유명하신 쪽이죠. 그래서 그런 이 기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도 좀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끝이 안 나네요. 올해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한 상황. 그러면 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 백신 관련주도 들 수 있죠. 진단키트 관련주를 들 수 있는데 어떨까요, 흐름이? 저는 뭐 지금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는 한 번씩 슈팅이 좀 나와주고 최근에 조금 눌린 부분이 있고요. 진단키트 같은 경우 벌써 한 3, 4개월 이상 좀 눌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단키트 시젠 같은 거 시젠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진단키트를 좀 개발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될 때 진단키트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가 속도면에서 진단키트가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확산이 변이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진단키트 쪽으로 먼저 수급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진단키트들 같은 경우 지금 뭐 고점 대비 뭐 70% 이상 빠진 종목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수급이 붙는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치료제 백신 이제 진단키트들 중에서는 진단키트가 그래도 만약에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가장 빠르고 좀 크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. 먼저 일단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랑 또 치료제 쪽으로 옮겨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뭐 시젠, 수젠텍, 엑세스바이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.
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39명. 정부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4차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또 방역 조심하시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건설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오전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2사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. 전국 85만 호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골자를 밝혔는데요. 어제는 건설 대형주들이 그래서 오르다가 오늘은 떨어지고 좀 주춤하고 있고요. 중소형주들이 대신 오르고 있습니다. 건설주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, 전문가님? 사실 건설주는 이제 뭐 대형 건설주도 괜찮고요. 중소형 건설주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. 이 사이클이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요. 일단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.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좀 사실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건설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뭐 이제 이미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올해도 주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대형 건설사들도 많고요. 또 중소형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뭐 대형주로 잡으셔도 되고 소형주로 잡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1차적인 시세가 나오고 박스권 라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이제 최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분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, 뭐 예를 들면 GS라든지 현대 건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건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 부분에 시멘트랑 레미콘이 좀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. 뭐 최근에 이미 뭐 NX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창호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게 될 거고요. 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대형주가 움직이다 안 움직이면은 바로 그 후발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건 뭐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바라보시면 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유튜브에도 한 시청자분께서 건설주는 거의 고점이던데라고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네.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혀 고점이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이실까요? 네, 뭐 지금 좀 횡보 라인이 나오고 있지만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좀 바닥 다지고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한 1년 정도 좀 큰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해석 빨간 이슈들은 하창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